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보건 기출분석 연습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 보건임용을 대비해서 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1, 2월 달 강의 제가 담당을 합니다. 기출분석 연습. 물론 이제 강의를 제가 이제 어제 그 기본이론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기본이론 강의부터 들으시면 이 강의는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지만, 또 이제 선택해서 들으시는 수강생 분들 중에 기출분석 연습만 들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인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기본이론 강의를 이미 들으시고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앞부분의 인트로는 이렇게 좀 넘어가셔도 될 거예요.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뭐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싫지 않으시면. 자, 이제 저희 김동현, 에스더, 이진 팀이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강의에 선생님들 선택해 주시고 같이 이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무엇보다 강의의 목표는 그거죠. 선생님들이 전공을 잘 숙지하시고 그것을 잘 인출할 수 있고, 그래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이 강의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고, 그리고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분석 연습은 기본 이론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강의의 구성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이거는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읽은 글이에요. 교사는 촛불과 같은 것으로서 스스로 다하여 학생을 개발해야 한다. 또 나는 교사가 아니고 길을 가르쳐주는 동행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강의를 하는 저희들 강사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앞으로 학교에 가셔서 학생들을 개발하실 텐데, 그 전에 지금 비록 이게 사설기관이고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고시 학원이지만, 저희의 마음은요, 이제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잘 개발되고, 그래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역할이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여기 이제 동행자라고 써놨는데, 동행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길을 가거나 먼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그 길을 갈 때 같이 동행하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난이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기쁘게 같이 동행을 하다 보면 어려운 길이지만 같이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이런 글을 읽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1차 합격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똑같이 공유를 했는데, 탈무드에서 어떤 사람이 물은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건 누구냐? 군인이냐? 정치가냐? 뭐 권력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랍비가 답을 하는 거죠. 아니다. 나라를 세우는 건 교사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교사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서 살아있는 혼으로 민족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고 마음이, 심장이 뛰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사는 참 귀한 존재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저희 또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강의의 시작에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선생님들께서 이미 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되겠다, 내가 교사가 되겠다. 그런데 간혹 이게 그냥 직업적으로 좋은 직업이니까 내가 좀 편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록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가 참 크다는 것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가슴이 뛰고 정말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출분석 연습의 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팀의 강의가요, 기본이론 강의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 전체 코스를 좀 말씀드립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미 합격 설명회에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것을 또 듣지 않고 강의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본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시는 선생님들에게 개관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2022년의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개관을 다시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의 비포 앤 애프터라고 했는데, 문제풀이를 현재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에스더 이진 교수님도 이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의 방식과 지금 현재 2022년을 대비하는 올해의 문제풀이 자체에 있어서의 가지는 그런 의미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어지는 게 올해 기출분석 연습 강의,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강의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건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의 기출 경향인데,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작년 시험 기출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2020년 11월에 보았던 시험에서 그 시험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출제됐느냐, 또는 무엇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느냐, 아니면 이제까지의 트렌드상 지역사회 간호학이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쟁점이라든가 그 변화의 방향들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자, 근데 그걸 이제 좀 짚어보는데, 지표가 뭐냐면 가장 최근에 출제된 그 기출 문제를 뜯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분석하고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는 제가 강의 중에 잘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지금 선생님들 기출 분석 그 기출의 맥 교재가 아직 다 손에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첫 강의를 할 때, 왜냐하면 책 출간이 이제 기본 이론 강의에 좀 밀렸기 때문에 기본서에 좀 밀렸고, 그리고 이 출간이 되고 발송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서 오늘 강의는 자료를 다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신간호학의 기출 경향도 역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과목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현재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까지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제가 말미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이 강의는요 계속해서 선생님들하고 문제를 푸는 강의입니다. 문제를 푼다는 건 문제답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출제됐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론이 뭔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출제를 예상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강의의 파트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출분석 연습은 1, 4월 기본이론 강의와 평행하게 가고 있어요. 기본 강의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두 강의는 거의 필수적으로 같이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용하게 될 교재는 기출의 맥 1권과 2권인데, 1권은 지역사회와 정신간호, 2권은 성인 여성 아동 간호학이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혹시 이 강의만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1, 4월의 기본 이론에서 맥 1, 2, 3권을 활용하는데, 맥 1권은 지역정신이고 2권은 성인간호학, 3권은 여성아동간호학으로 성인간호는 에스더 교수님이, 3권의 여성아동간호학은 이진 교수님이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의는요 사실은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필수적인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강의를 듣고 그 이후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이제 살을 붙여가는, 우리가 이제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가장 기본 기초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출분석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건 이론 강의 안에 집어넣어놨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기출분석은 이론 강의의 그 계획 안에 들어있지만, 이론 강의라기보다는 어디에 가깝냐면 문제풀이 강의에 가깝습니다. 선생님들이 강의의 속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이제 저희 팀에서 강의를 할 때 두 번째 파트가 문제풀이 모고의 강의인데, 이 문제풀이 모고 강의는 7, 8월, 7, 8, 9의 영역별 문제풀이와 10월, 11월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모고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7, 8, 9, 10, 11은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왜 이 이론과 문제풀이가 이렇게 구분되었는가는 이제까지의 뭐 임용고시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노량진 학원가에서의 거의 경향의 트렌드예요. 잘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7월에서 11월까지의 그 기간 안에 지역정신 파노라마, 그리고 암기특강, 이런 이론 강의들을 또 문제풀이 안에도 집어넣어 놨어요. 이제 왜 이렇게 했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 조금 이따가 그거 설명 드릴 것이고. 자, 이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강의에 대해서는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시지만 선생님들이 이후에 이 강좌가 저희의 이제 그 강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를 좀 이해하시는 방향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나 또는 실전 모의고사, 특별히 이제 실전 모의고사와 최종 모고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모의고사 문제를 교수님들이랑 같이 출제합니다. 이거 작년 건데요.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해서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답안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인강이나 직강이나 할 것 없이 다 시간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이제 물론 직인강이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강은 학원에 오시지만 인강은 집에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그 시간에 오늘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교시 시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교시 시험, 그리고 그 이후에 해설 강의 이렇게 시간을 배정하고 해설이 올라가는 건 이제 강의가 편집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올라가지만 다음 날 2시 전까지 그 공지되기는 6시 전까지라고 돼 있는데 보통 한 오후 2, 3시 정도에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강의가 올라가는데 강의가 진행되고 나면 선생님들이 답을 쓰세요. 그래서 답을 쓴 것을 이메일로 보내게 되면 이제 교수님들이랑 제가 이 피드백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팔목이 아파요. 사실 하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그러나 선생님들이 최적화된 답안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팀 티칭을 하기 때문에 지역 정시는 제가 맡고 성인 여성 가도학을 각각 에스더 이진 교수님이 맡아서 각각의 파트들을 이렇게 피드백을 하니까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걸 뭐 다른 조교 선생님들이라든가 뭐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현재까지 올해 강의까지도 특별히 이것을 뭐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고 교수진이 강사진이 이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그 문제를 내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까지를 셋이 다 나누어서 3분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을 써낸 것에 대해서 실제 이거는 좀 리뷰가 더 필요합니다. 뭐 이거는 공부를 어떤 걸 더 보셔야 합니다. 이건 좀 문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아주 상세하게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드리지만 동시에 뭘 하죠? 문제풀이를 하면 해설 자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 해설 자료를 문제에 따라서 각각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여기 보면 이제 해설의 내용, 이건 이제 여성간호학인데 해설의 내용을 드릴 것이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문제가 제시되고 선생님들이 답안지를 썼고, 그리고 그 답안 쓴 것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하잖아요. 그 해설이 이겁니다. 해설을 하고 나서 이제 해설 이후에 선생님들이 냈던 답안지를 분석해요. 전체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각 문항별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배점이 선생님들의 그 득점이 그렇죠? 정답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구조가 저 혼자 강의를 지금 15년 동안 하면서 강의하면서도 계속 이런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혼자 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같이 보강이 되고 또 한마음이 돼서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진행을 하니까 생각보다 아주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피드백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만 그렇게 자부하는 줄 알았는데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후기를 써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피드백을 주셔서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점 결과를 제시하고 나면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있어요. 예시 답안을 또 드리는 거죠. 예시 답안을 정말 답안지에 그대로 각 문항별로 답을 써서 선생님들이 각자 답을 써보고 피드백을 받았지만 또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문제를 풀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듣죠. 선생님들이 답안지를 보낸 것에 대한 피드백을 보죠. 그리고 그것의 채점 결과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예시 답안까지 보니까 정말 이것을 순서대로 보게 되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최소한 5번 정도의 다각도의 접근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자, 이건 제가 이후에 모의고사 강의에 진행될 거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험이요. 이론을 잘 공부하는 거 중요한데 이론을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론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가게 됐는가를 뒤에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작년에 이제 진행했던 이런 모의고사 이전까지의 강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포라고 했는데 전에 2020년 선생님들 합격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 가기 전까지의 문제를 계속 풀어가는 과정이 1, 4월 달에는 항상 핵심 퀴즈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본이론 강의 안에 딸려 있던 그런 퀴즈예요. 자, 그리고 작년도에 처음 제가 만들었었는데 인텐시브 문제풀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이런 강좌의 제목이나 내용들을 설명드리냐면 선생님들 중에 작년에 저희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현재 세팅되어 있는 강의의 방식이나 문제풀이의 방향이 이해가 되고 좀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요 두 가지는요, 엄밀히 말하면 이론 강의가 진행되는 중에 병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이론 강의를 듣고 이론이 머릿속에 막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를 바로 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의문점이 항상 있거든요. 아니, 난 이론도 잘 모르겠는데 뭘 문제까지 푸는가.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을 공부하면서 문제풀이를, 자, 이게 퀴즈의 형태든 형성평가의 형태든 어떤 테스트가 됐든 같이 병행하면서 갈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머릿속에 남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작년 강의에서 인텐시브 문제풀이를 제가 이전에 그 김동현 전공보건 안에서 강의에서 문제로 냈던 것들을 다 취합해서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리뷰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풀이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작년에 같이 이제 문제를 연습하는 그런 강의로 활용이 됐었거든요.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이 참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자, 한편 작년에는 7월에 학원 모의고사가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7, 8월부터 9, 10월까지 영역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로 2020년을 같이 공부해 왔어요. 제가 지금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수치화하거나 이걸 뭐 통계로 내서 이렇게 했더니 전체 합격생이 예전보다 몇 % 늘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합격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합격하신 분이 있고 또 불합격하신 분이 있지만 그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이걸 통해서 정말 이론을 최적화해가고 내 걸로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됐다. 그게 의미가 있었다. 그게 꼭 합격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이론을 정리해 가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 저는 피드백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수치화해서 결과적으로 보여드리는 거 물론 그걸 좋아하시겠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하셨던 분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또 막 몇 %가 합격했습니다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하겠지만 선생님들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비포가 아니라 제가 이걸 통해서 반성적 고찰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비포가 아니라 이제 올해 강의를 듣고 합격하시면 됩니다. 올해 강의를 듣고 아주 보란 듯이 합격하시면 돼요. 자, 그걸 제가 바라기 때문에 어떤 반성적 고찰을 해봤냐면 문제를 제기해 본 게요. 강의에서 이론과 문제풀이가 조금 더 결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이론과 후반부의 문제풀이가. 그리고 이론과 기출을 유기적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작년 강의를 돌아볼 때 분명히 작년 강의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부분이 선생님들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조금 더 이론과 기출을 엮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았는가. 기출 분석 강의를 기출 특강을 했지만 너무 좀 시수가 작았고 이게 좀 도움되는 데 있어서 연결고리가 좀 약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올해 커리를 짜면서 가장 핵심이었는데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하다. 뭐냐면 2020년에 인텐시브 문제풀이는요 선택적으로 들었어요. 모든 분들이 다 듣는 게 아니라 들으실 분들은 듣고 듣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듣지 않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작년에 강의가 학원을 옮겨가고 이러면서 문제풀이 강의의 그 세팅하고 그것을 확장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 강조하고 강의에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적 고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 것에 구조적인 반복이 좀 필요했는데 그게 좀 취약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리 이론과 모의고사가 동떨어져 있더라도 모의고사 전까지도 계속해서 문제풀이에 좀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게 반석적 고찰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 2022년을 대비해서 자, 합격을 위한 전략, 뭐 합격 설명회 때 얘기할 것 같지만 자, 합격 설명회는 선생님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잘 도와드리고 잘 섬기겠다. 이제 그게 합격 설명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셀프 테스트를 하고 그것을 기출 분석 연습 안에서 실제 좀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1, 4월의 핵심 퀴즈가 기본 이론 강의 안에 핵심 퀴즈가 매주 있어요. 선생님들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신 분들 알지만 기본 이론의 진도가 나가면 그 진도에 관련해서 그 다음 시간에 문제를 드립니다. 핵심 퀴즈를. 많은 양은 아니지만 퀴즈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 4월 달 강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출분석 연습 강의 안에 문제 세트가 3가지가 있는데 핵심 퀴즈와 기출심화와 기출분석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1, 4월의 기출심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작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인텐시브 문제풀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출분석은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4월 안에 작년 대비해서 문제를 훨씬 더 좀 집약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이 기출분석 연습 안에 세팅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거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7, 8월과 그 다음 90, 11월에 있는 이제 모의고사, 정확하게는 올해는 7월, 9월이죠. 7월에서 9월까지 영역별 문제풀이, 10월에서 11월까지 실전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인데, 자, 그렇게 이제 문제풀이가 구성이 되는데, 전반부에 조금 더 좀 밀접하게, 그쵸? 긴밀하게 그 퀴즈를 풀고 문제를 풀고 기출을 분석하는 과정이 1, 4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구성하고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이론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선생님들 먼저 스스로요 암기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좀 최적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공부를 할 때 뭐 밑줄 치며 읽는 것부터 가볍게 읽는 것, 또 형광펜을 칠하면서 읽는 것, 이걸 이제 반복해서 다른 형광펜을 칠하면서 읽고 이렇게 해서 5번의 속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용들을 확장하고 그럼 총 10회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지금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밑줄을 치고 가볍게 읽고 형광펜을 칠하고 2차례 독파하고 5차례 속독을 하게 되면 총 10번을 읽게 되는 그런 것이 진행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한테 강의해도 되는 수준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선생님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암기법에 근거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문제풀이 안에서 왜 먼저 선행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밑줄을 긋거나 뭐 형광펜을 칠하거나 그걸 반복해서 읽거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동시에 문제 푸는 게 왜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메커니즘 오브 메모리 그래서 기억의 기전, 기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봤더니 그 기억하는 데 있어서 저장하고 인출 단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인출해보는 과정이 결국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게 기전이 된다라고 연구하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가 관심이 없다는 게 이런 영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좀 연구하다 보니까 찾아본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The Critical Importance of Literary Learning이라고 해서 이게 뭐가 정말 직접적으로 중요하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복하는 것 어떤 반복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데요. 자, 밑줄 친 부분이에요. Repeated Studying After Learning이라고 했는데 공부하고 나서 반복하는 배우고 나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놀랍게도 no effect예요. no effect. 효과가 없다. 이게 delayed recall이라고 하는데 연속 회상을 시키는 지연시켜서 회상시키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오히려 뭐가 도움이 되냐면 repeated testing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large positive effect라고 하죠.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연구를 보게 됐어요.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Repeated studying, no effect, no effect. 그런데 but repeated testing, large positive effect. 더 큰 그런 효과가 있었다. 제가 요약해서 정리하면 한국말로 반복학습 도움 안 돼요. 뭐가 도움이 되느냐? 반복 시험이 완전 도움이 된다. 반복적으로 시험을 보고 반복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좀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올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좀 그렇게 접근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거 여기까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요 그 다른 연구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스터디를 한 그룹은 5분 후에는 리콜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스터디 테스트, 자 공부하고 테스트를 한 그룹은 5분 후에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이틀이 지나서 보면 공부하고 테스트한 그룹이 훨씬 더 리콜을 잘한다. 일주일이 지나서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더 놀라운 건 스터디 그렇죠? 공부하고 우리가 회독수를 막 높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공부한 그룹이 5분 후에는 회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회상이 안 된다. 누가 도움이 가장 많이 되냐면 스터디 테스트도 아니고 스터디 테스트. 뭐예요? 계속해서 한번 공부하고 나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문제를 풀어본 그룹이 가장 리콜을 해내는 그런 그 능력이, 결과가 더 좋더라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쫙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임용 준비를 하면서요, 선생님들이 뭐 교육학도 공부하시고 전공도 공부하시는데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가는가, 이게 중요한데, 자, 그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한 방법들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약하면 핵심을 반복하고 회상하고 자가 시험을 보고 써보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요약했죠. 핵반복 핵회상을 하고 자 써봐라. 선생님들이 기본이론 강의 때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하려니까 굉장히 민망하지만,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핵심을 찾아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상해보는 연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가 시험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 프랙티스 저널링이라고 해서, 이거는요 계속해서 일기를 쓰듯이 내가 이제 학습 일기를 써가고 공부한 내용들을 계속 기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약을 하기는 스스로 백지 인출을 하거나 자가 시험을 보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손으로 써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여러 선생님들의 케이스들을 봤는데, 단 한 케이스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나는 절대 쓰지 않을 거다 해서 이렇게 거의 팔짱 끼고 계속해서 강론서를 이렇게 읽었다. 그렇게 읽어서 10회독, 15회독 이렇게 했는데 합격하신 분이 한 명 있어요. 한 분 봤어요, 한 분. 써보지 않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써보지 않고 그냥 책으로만 읽고 회독수를 높였던 그분도 결국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는 답안을 써야 되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결국 그건 써본 거예요. 이 공부한 걸 인출을 해본 거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요런 방식으로 반복하고 회상하는 것 중요한데, 써보는 거, 스스로 써보는 거, 직접 답을 써보는 거, 그쵸? 퀴즈 요셀프라고 돼 있잖아요. 직접 계속해서 문제 내고 풀어보는 거. 여기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학습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건강이 중요하다. 선생님들, 제가 정신간호도 강의를 하니까 나중에 또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임용 공부를 하다 보면 정신간호 파트를 공부하다가 실제로 스스로의 자신의 그 정신건강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죠. 이걸요 공부를 할 때 난 괴로워, 나는 힘들어, 막 나는 너무 어려워, 절망적이야,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물론 상황이 그런데 어떡하냐, 내가 지금 힘든데, 선생님들 중에 육아도 하셔야 되고 가사도 다 자기가 본인이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일을 병행하면서
그렇죠? 일을 하면서 주경야도 가고 밤에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롭거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장기 기억으로 보낸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영역들을 찾고, 그렇죠? 우리가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건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 해를 또 공부해 가다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또 말씀드리고 격려하고 지지하겠지만, 여기서는 포인트는요, 학습과 관련해서, 공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잘 익히고 내가 인출해 낼 것인가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기출분석 연습은 4월까지의 강의가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계속해서 내가 공부한 거 확인해 보는 작업이다. 자, 그렇게 정의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텐데, 자, 이 기출 분석 연습이라는 강의의 사용 설명이에요. 사용 설명. 자, 제가 요약해 놨는데요. 기출 분석의 유익은요, 일단 출제된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아니, 출제된 문제는 이미 내가 다 봤다. 자, 선생님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출제된 문제를 다 봤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출제된 문제를 봤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나요? 아니에요. 선생님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기출문제를 봤다고 그 문제가 내가 시험 보는 그 해에 그대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각도로 보는 것이 필요해요. 다각도로. 자, 예를 들어서 병태생리 문제가 나왔으면 그 다음 해에는 그것과 연관된 약물요법, 또는 진단 문제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의 원인에 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각도를 돌려가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두 번째, 기출분석 연습 강의를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출제 영역을 확인하면서요, 스스로 내가 이 영역은 이 정도 정리가 됐다라는 자신감을 얻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거꾸로 그런 경우가 있죠. 출제 영역을 확인하니까 자신감이 자꾸 줄어들어요. 교수님, 처음에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았는데 출제된 걸 봤더니 기출문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뭐 이런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합격 못할 것 같아.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인지의 왜곡이죠. 자꾸 그런 인지 왜곡을 갖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한 것에서, 최선을 다한 것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려고 지금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 출제 영역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는 거. 자,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또 올 수 있냐면, 제가 강의를 하니까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드릴 겁니다. 그냥, 자, 선생님 기출문제가 요건데요, 문제의 답은 이거예요, 패스, 그 다음, 문제는 이거고요, 답은 이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기출 분석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출제된 걸 보고 그 문제를 이렇게 막 이렇게 씹어 먹는 거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요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 문제를 가지고, 기출 분석에서 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저의 몫이죠. 제가 잘 조절하고 매니징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내용과 문제풀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에 사용되어지는 기출의 맥에 보면 기출 문제에 대한 답이 있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론 내용들이, 기본 이론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같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면 문제에 대한 답도 보지만 문제의 답과 연관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더 보완을 해드릴 것이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할 건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풀어본다예요. 문제를 풀어본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아니, 공부를 안 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선생님들 이제 문제를 아껴놓는 분들도 있잖아요. 난 이건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풀 거야.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문제 더 드릴 테니까 일단 문제 풀어보세요. 일단. 저희 집에 고3, 고2 아들, 딸이 있는데 얘네가 이러더라고요. 모의고사 문제를 아껴놔요. 이건 내가 나중에 풀어볼 거야. 이게 뭐냐면 내 실력이 더 높아지면 그때 내가 이걸 확인해 볼 거야. 그건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기출분석 연습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그냥 풀어보세요. 풀어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풀어보고,
답을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표시하세요. 이건 뭔 소린지 모르겠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아는 문제가 아니다. 내용이 아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풀어보고 나서 뭐 하냐면 이론을 확인합니다. 근데 교재 안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제 이론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본 이론서를 찾아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또는 제가 강의 중에 이제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은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 답이 이게 맞구나. 또 교수님 지금 얘기를 해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확장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문제와 이론과 그 해당 영역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거죠.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여기까지 기출 분석에 대한 그런 강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 너무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적응력이 늘어나고 무엇보다 이 시험에 대해서 잘 최적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좀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금요일 오후만 강의를 하지만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보시면 돼요. 목요일 이제 저희가 강의를 촬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직강은 목요일날 진행되니까 목요일날 기본 이론이 있잖아요. 이 강의가 진행되고 금요일 오후 이 시간은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리뷰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앞에 있는 기본 이론의 강의를 리뷰하는 것은 강의에 대한 복습이라든가 여기에 연결되는 문제풀이는 그 다음 시간에 핵심 퀴즈를 드리지만 얘는요 여기에 그 나아가는 진도하고 좀 평행하게 가면서 조금은 독립적으로 문제풀이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을 나는 스스로 기본 이론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풀이 안에서 거의 이제 내가 전력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야 문제풀이를 좀 다양하게 다각도로 풀어볼 수 있겠죠. 그건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이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만을 막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초수이신 경우에는 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이 과정을 가면 되고요. 작년에 이제 심화분석이라는 책을 제가 냈었어요. 우리 예수더 이진 교수님이랑. 그 심화분석 안에 들어가 보면 구성이 핵심 퀴즈가 있었고 기출 심화가 있었고 그리고 기출 분석은 넣지 않고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부하고도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면접 준비하고 계신데 다른 공부는 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렇게만 보고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신의 그 지식체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걸 좀 익혀주시고, 자, 그래서 제가 기출분석 연습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하고 나서 이제 강의 계획과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사회 간호의 기출 분석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